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광역시 권오용 지회장님을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바로 봐야 되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이 대한민국에 큰 공로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광역시 지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권오영입니다. 김양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천에서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념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그 역사가 많이 폄하되어 있고 또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권오용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 회장님, 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 과연 우리 국민과 예. 우리 인천 시민과 예. 우파와 좌파의 결이 굉장히 틀리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린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 대한민국으로 다 건국하기 과정에서 네,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떠한 그 이념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혼동을 갖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 이조 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다 건국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한 80% 정도가 됐습니다. 즉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글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네,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또 선거를 통해서 네.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바로 인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자체가 아시아의 그 변방 민국에서 네, 세계 중심 국가로다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네. 들어가는 그러한 대국으로다가 우뚝 현재 솟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데는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 당시에 지략 있는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가 없었다면 네. 오늘과 같은 강한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권에서 예. 움직임을 보면은요. 예.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기념관 예. 이걸 굉장히 활발하게 예. 세우고 또 우리 회에 나간 애국 지사들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 우리 국민 예. 그런 죄 동포들 예. 이런 많은 분들이 기념관에 대한 비용 예. 이걸 기부 열풍이 일고 있거든요. 예. 언론에서도 익히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왜 그런 분들이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예. 기념관을 세우고 예.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기까지는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날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나 이런 저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남 이승만 대통령만이 기념관이 없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을 짓기로다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요번에 최근에 들어서 용산으로다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네, 그것을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에서는 국가의 재원으로다 모든 것을 다 기념관을 짓겠다 하고 한 400여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네, 국민들이 그래도 십시일반해서 건국 대통령인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속에서 네, 이승만 기념사업에서는 일찍서부터 네, 벌써 이렇게 그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념관을 갖다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다 그동안 기금을 모금했던 거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항들을 정부 측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하신 일입니다. 우남 이승만 한편에서는 예.
독재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은 좀 결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에서는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예.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이렇게 인천광역시 지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 권 회장님께서는 왜 그런 얘기들이 자꾸 흘려지고 나오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승만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네.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잘 몰랐습니다. 아,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은 뭐 독재자다, 뭐 남북 그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다, 또 뭐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오해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우선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일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39년생으로다가 전라도 출신이고 4.19 세대인데요. 그 본인 자체가 4.19 세대로서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린 당사자이긴 하지만 네. 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4.19 세대로서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을 국내외 서적을 이승만에 대한 서적을 다 읽어봤는데 보면 볼수록 화는 별로 없고 공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저희가 무지의 소치로다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4.19 세대의 그 당시에 4.19 세대로서 이승만을 끌어내렸던 그러한 4.19 세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100여 명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군가 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그 무덤 앞에 가서라도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우리가 참여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예.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예.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가 예. 과연 그 시대를 조명했을 때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견주어 봤을 때 예. 그 해에 대한 노비력, 예. 우리 유교 사변이 일어났을 때 예. 어떤 대체가 있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예. 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절반으로 다 갈라졌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통일을 상당히 원했습니다. 네. 소련의 그러한 사주를 받고 남북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그 이 남북 분단선이 갈라졌을 때 이미 러시아 무기를 갖다가 김일성에게 제공하면서 전쟁 준비를 차분히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도 초빙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초빙을 해서 김구 선생도 그 당시에 북한을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왔지만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북한은 전쟁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것을 간파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정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남한만 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역사를 보면 이북에서는 벌써 남한에서 정부 세우기 전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정부가 북한은 세워졌더랬습니다. 네. 그런 것이 그 문헌을 통해서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한미 동맹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원래가 그 당시에는 선진국들이 예를 들어서 원조를 해주고 뭐고 하게 되면 나중에 다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미 동맹으로다가 맺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주겠다. 이게 한미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즉 유엔을 통해서 그런 한미 동맹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의 자격으로서 한국군도 참여하고 미군도 참여하고 여러 그 이 나라들이 참여를 했듯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만이 성장하고 굶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전쟁 중에도 임시정부를 부산에 가졌을 때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인천에다가 미국에 있는 MIT 같은 공대를 세워라. 인천의 대학이 인하공대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승만 박사께서 하와이에 계실 때 거기서 한국기독교원이라는 그러한 저기를 운영했던 그것을 팔고 그 종잣돈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대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협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땅을 기증을 해가고 인하공대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예. 그 어려운 와중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다 그걸 막았고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데 또 쌈짓돈 모아서. 예, 쌈짓돈 모아서 이렇게 보내서 인하대학교가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하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예. 인하대학교가 어떻게 새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현재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인하대학교 나온 사람이 설립자를 갖다 폄하하고 또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이래가면서 그 좌파들에게 동조한다는 건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인하대학교 설립자 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예,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종합대학으로 다 습격을 네. 시켜주셨죠. 그때 예. 이제 한진의 조중훈 회장께서 예. 부지를 매입해서 예. 오늘날의 그 인하대학교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의 설립자로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동상이 어느 날 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원인이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자경화가 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김일성의 존재 가치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건국에 대한 의미를 예. 실추시키려는 예.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적과 통일하는데 이 북한 공산당에게 계속 협조하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상 자체가 있었던 것을 끌어져 내린 사항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또 역사를 갖다 바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동안 건국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다큐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알았던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알았다 하고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큐멘터리. 예. 역사가 점점 변질이 되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에이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계속 나쁘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거 하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러네. 예. 이렇게 변해지는 것이 카다라 통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인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도 그런 카다라 통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스며들어서 예.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지 않느냐 내용의 의견들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경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좌파 세력들은 속된 말로 이렇게 독일의 히틀러처럼 예. 자기네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갖다가 이슈화시키는 것을 잘합니다. 계속 주장을 하고 아니라고 해도 주장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더라죠.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듯이 그렇죠. 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 속인데 이 우파들 또 보수들 그다음에 중도들은 사람들이 너무 점잖해요.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뭐고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침묵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점잖해 갖고 좌파들이 10명이 떠드는 거를 보수 우파나 이런 저기들이 100명 1000명이 그냥 묵과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좌파들이 잘못되고 모은 거를 지적을 해주고 바로 역사가 알려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권 회장님께서는 예. 이런 정치적 단어와 또 앞으로 정치가 예. 어떻게 정확한 예. 규정을 해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 진보와 보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네. 서로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를 존중하게끔 하고
인권을 존중하게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와 중도는 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경화되어 있는 공산당은 이건 다릅니다. 공산당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했듯이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자기 일부 기득권층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이 당이지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거든요. 김일성이가 6.25 남침으로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서울 수복이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3일 만에 서울 수복을 하고 3일 동안을 기다렸대요. 그 이유가 박헌여이가 남한에는 이미 좌경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몇십만 명이기 때문에 봉기 걸기해서 일어나면은 전쟁 안 오고도 다 이길 수 있다 해갖고 그거를 기다렸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김일성이가 나름대로 다 오판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 즉 뭐냐면 남한에는 워낙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념이 공산당이 좋은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이 교육적으로다가 깨닫지를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걸 예견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이 나라가 진짜 어느 침략을 받지 않으면서 잘 살게 되게끔 기틀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좌파 세력이죠. 러시아 학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우파 쪽으로 이제 보면은 이 뭐 동경대를 나오거나 네. 미국에서 공부하는 네. 이런 해외 유학파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충돌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본 동경대학을 나오거나 일본 쪽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은 러시아 좌파 쪽 예, 이쪽에서는 친일 쪽으로 몰아가는 내용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예, 그렇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예, 일본의 경제를 이제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한일적인 내용으로 따라와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예. 당시에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선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구자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뭐 비난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이런데 예,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적으로 몰고 있고 예. 또 독재자로 몰고 있고 예. 그 독재자 사안들도 이기붕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는 그런 부분들도 예, 예, 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권오영 회장님께서는 예.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점들은 알아야 한다.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36년 거의 40년을 일제의 그러한 통제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 다 뺏겨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다가 이제 해방될 거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다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 이제 해방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건국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네, 일본에 이제 협조 좀 했던 협조 좀, 분들. 협조 좀 했다 하더라도 김일성이는 실질적으로다가 북한 공산 세력에 협조만 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은 다 사람을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법을 통해서 그러한 친일을 하면서 국민에게 해를 끼쳤던 고위관리직은 하나도 안 썼어요, 사실은. 다만 사회 질서를 지키고 뭐고 하려다 보니까 일본에 협조를 했었지만 그러한 했던 사람들 또 군인들 계통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나라를 갖다가 지키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을 지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나름대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나라를 기틀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 실질적으로 친일은 하부급에 있던 놈들이 나름대로 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썼는데 그 놈들이 친일을 한 놈들이 오히려 더 악독하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랬던 문제지. 이승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로다 해서 나라를 갖다가 부강시키는데 일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정도만 또 소개하는 걸로 하시고 예.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해서 이 책자를 하나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승만 박사의 반공 정신과 대한민국 건국 예. 야마를 잡은 거거든요. 예, 출판사에서 회장님의 생각, 예. 왜 이러한 책들을 봐야 되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냐면 반공을 국시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네,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반공하는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어요. 네, 즉 공산당이 대한민국 남한에 내려와서 정치를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반공 정신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왜 강조하고 공산당을 추정했던 김일성 같은 이북은 못 살게 되고 남한은 이렇게 그 자유민주를 통해서 잘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나름대로다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또 이 반공 국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뻗쳐나갈 수 있는 가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책을 진 거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책을 지신 분이 김현태 그 회장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공대를 나왔어요, 이분이. 네. 공대를 나오고 인하대 총동창회 우남 이승만 박사의 그 장학회 초대 회장으로 다 있는데 이분이 인하대학 학생들을 갖다가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인하대학교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들 얘기가 인하대학교 이 설립자가 누군지 모르고 또 이승만 대통령 물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록 공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바른 역사 인식을 후세들에게 해야 되겠다. 또 인하대 출신들에게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예. 참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이렇게 또 이 책자도 있습니다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 어떤 한쪽에서 보면은 진실인데 굉장히 불편해요. 또 어느 한쪽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불편한 진실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처럼 이렇게 충돌이 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예. 딱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예. 뭐냐면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했듯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뭐냐면 거짓인 걸 갖다가 폄하해서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서 그 내리 깎아야만이 북한 김일성이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얘기를 아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허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7가지 진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다. 남북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다. 또 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한 게 이제 그 7가지 내용 사실 중에 그 하나입니다. 당시에 한강다리 폭파 안 했으면은 북한군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인가 하는 저기가 폭발을 시켜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도 총소리 나면 시키라고 그랬는데 누가 오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폭발을 미리 좀 땡겨서 해서 민간인 피해가 좀 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민간인보다도 우리 국군들이 많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공산당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누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었나, 이승만 일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유명한 정치권들도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설립자 이승만 눈물겨운 돈을 모아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자 동상이 내동댕이 쳐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1984년.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운동권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예. 내려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 설립자의 동상이 예. 지금 파주의 허름한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하기는 안타깝게도. 못했습니까? 예. 뭐 저희 언론에서 파악한 바로는 파주의 허름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이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예. 새롭게 만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있는 동상에 대해서 복원하자는 것입니까?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1년 전에 좌파 세력에 의해서 그 이렇게 내동댕이 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서로 간에 뭐 잘 조율을 해서 금년 인하대학교 70주년 기념 때에는 다시 복원시키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내왔는데 네. 요번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 시민사회수석이라고 하는 서준석 시민사회수석이 아마 시의회에서 그러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동상을 복원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일 주적인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그 발언을 했어요. 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동상을 세우는 것이 김일성 동상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김일성은 공산당의 주적이지 이승만 대통령이랑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준석 그 이 수석을 어쨌든 유정복 시장께서 세우셨는데 수석이라면은 시장을 도와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역사 의식도 없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 하고 이랬을 때 저희 모든 시민 단체들은 그러한 그 이 시장과도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 뜻을 모르고 또 시장의 생각과 반하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그러한 직위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우파 단체, 예. 범시민 단체에서 예. 곧 집회가 있을 것으로도 얘기가 쏘락쏘락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예. 해갖고서는 그 강력하게 퇴진하라고 하는 그 인사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개중에는 시장에게 인사 조치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시장에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민주당의 활동을 했었고 나름대로 다 그랬다 하더라도 좋은 인사 정책을 통해서 사람을 써서 인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고자 해서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렇게 역행하고 이 시민들의 뜻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 인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천시 관계자에 이제 따르면은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기사를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썼는데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는 유종복 시장은 정파를 떠나서 아우르게 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민사회 수석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도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냐? 그렇죠.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자들의 눈은 뭐 기사는 일본은 그렇게 썼지만은 예.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두로 거론 드리는 거고요. 예. 우파는 우파, 예. 좌파는 좌파. 또 우파가 또 절대적으로 다 잘한 것이 아니고 또 좌파 역시도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이렇게 보면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 색깔론 차이에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칭송이 자자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건국 대통령 우파 쪽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복원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공격적이란 말입니다. 우파 쪽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대응적 면에서 이제 우리 기념사업회나 우파의 분위기는 어떤지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선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관이 있고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판단과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결정을 하면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동상이 끌어 내려진 문제나 하는 것들이 조금 아까는 그 조수석이 뭐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러고 또 뭐 뜻과 잘못 전달됐다고 아니 내가 이제 그러지만 관계자의 예, 이제 그러게. 전달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 자체가 듣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일반 개인이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발언이 쉽게 얘기해서는 인하대학교에서 이번에 70주년 기념을 해서 뭐 인하대학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조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것이 시장에 갖고 있는 뜻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끔 전달이 됐을 때 인하대 총장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인하대 총장이 보면은 조형물 짓는 거나 뭐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시각에서는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네, 그 예. 조명우 총장이 얘기하는. 예, 예, 아, 뭐 그렇습니다. 저도 전화를 예. 걸었는데 예. 문자만 틱 오고 예, 그래요? 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아니 인하대학교를 세운 그 설립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 한다면은 네. 총장이 오히려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너무 봐야 미온적이고 되겠죠. 이거는 좌파를 동조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기자로서의 이 글을 쓰면서도 예. 기회주의다. 예. 뭐 이런 시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시민사회 수석인 이런 그 조수석 같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본의 아니게 뭐 한 게 잘못 전달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하대학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고 자기 의사 표명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뭐 밝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러게. 또 뭐 동문회에서나 예. 이런 데서도 또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분과위원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 그래?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다가 그것이 지난 1년이 지나면서도 동상이 다시 복원이 안 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대학교 총장이라는 총장이나 또 거기에 대한 관계자나 이런 저기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이 우파들이 전에는 목소리를 잘 내질 않고 너무 점잖게 조용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각 구군별로 다 해서 진성회원 1,000원씩 회비를 내는 회원을 1,000명씩 해서 10개 구군에 10,000명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 통일된 목소리를 내서 지역을 활동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또 참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하대학교 내 그런 문제들이 인하대 출신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하대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뭐 어느 정치인 뭐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 교과서에다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그걸 비판하면서 독재 미화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그러한 것은 역사 구태타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제대로 진짜 알고 국회의원이 됐는지 전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고 아버지 얘기를 안 듣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형제간이나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마음에 드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예.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부모는 영원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잘한 부분을 자꾸만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잘한 거는 다 없애고 잘못된 것만 하고 아버지 보고 물러나라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파 쪽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알지 못했던 어떤
시각 예. 이런 점도 우리 권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예. 우리 시청자, 예. 우리 또 인천 시민들이 예. 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네.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있는 동상을 복원시키자는데 예. 왜 적극적으로 예. 나서지 않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동일시 해버렸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뭐 짧은 시간이나마 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에 의해서 나라가 어느 날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다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를 통해서 몰랐던 그러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건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항을 다시 재조명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 또 올바른 역사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으로 발전한 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상이 새롭게 어떤 동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그 자리에는 동상이 있었던 그 이 동상 성만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 다시 복원시키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했던 역사든 잘못했던 역사든 전쟁이 났던 일제 시대가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을 함부로 막 없애고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존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잘한 것과 잘못했던 것의 교훈을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향후의 미래 세대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법을 따지고 뭐고 하기 이전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내로남불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정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수들께서 그냥 너무 점잖게 가만히 계시니까 이 작용화된 세력들이 자기들 얘기가 계속적으로 다 반복이 됐을 때 진실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을 때는 잘못했다고 우리 우파 세력들 또 보수 세력들 중도 세력들도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주 잘못된 게 있으면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오영 회장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관 이런 것들이 오늘 주된 내용이었다고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부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보수의 나라라면 우파의 나라라면 전쟁의 피를 흘려서 오늘날 이렇게 세워진 나라라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